네, 2021년 10월 12일 이정훈입니다. 화천대유 사건 27. 오늘은 화천대유 사건 소개할 게 많아서 3개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그 밥의 그나물이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했던 C7의 당시 대표였던 이강길 씨를 한겨레가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유동규가 등장한 후 자기가 이 사업 추진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여서 자기를 배제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이강길 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뇌물 공여하고 횡령 혐의가 있어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살았죠. 그리고 10월 12일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대장동 원조 개발, 민간 개발로 가자고 한 원조 개발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고 반성한다. 그 이후로 3년 수감 생활을 하면서 죄값을 치렀다 라고 한 후 과거 인물들이 공공개발, 정확하게 말하면 민관 합작이죠. 공공개발 외피를 쓰고 그제로 화천대유 등에 참여해 배를 불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강길 씨는 2009년 C7과 대장 AMC는 자산관리회사죠, 만들어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이때는 LH가 공공개발, 공영개발 한다라는 걸 돼 있었죠. 근데 이강길 씨가 나서서 민간개발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대장동 땅을 사게 되는 거죠. 그는 이것을 위해서 대장 AMC를 만들었는데, 자산관리회사. 거기에 건설사 출신인 김 씨를 대표로 앉히고 남욱, 그 유명한 정영학 씨를 자문단으로 고용했습니다. 그 당시 대장 AMC가 2010년 1월 4일 발표를 했는지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것으로 되어 있는 대장동 사업 CEO 보고라고 하는 문건을 이강길 씨가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갖고 한겨레와 인터뷰를 한 모양입니다. 그 문건에 따르면 남욱, 정영학, 그리고 유동규, 그때는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죠. 그에게 3억 원을 준 사람이 정재창 씨입니다. 이분은 또 상당히 지금 궁금한 인물인데, 그 사람 이름도 있고요. 천화동인 6호 대표인 조현성 변호사, 이분은 남욱 씨하고 뭐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등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은 인허가 라인 구축, 금융 관련 업무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등등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을 한겨레에 제시한 이강길 씨는 정영학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검토했던 2008년부터 알았다. 도시개발 전문가이면서 회계사로 숫자에 강한 친구라 사업 틀을 잘 잡았다. 그가 하나하나 내 옆에서 도우면서 지주작업을 했다라 그랬고, 남욱 씨는 2009년 12월 초에 만났다라고 하면서 지인을 통해 건네 소개받았다. LH가 대장동 개발을 맡겠다고 해서 국회 쪽에 민원을 계속 넣어야 하는 사정이었다. 네, 국회 LH가 국토교통부 통제받으니까 거기를 움직이려고 한 거죠. 근데 남욱 씨는 2008년부터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남욱 씨를 만났다는 얘기죠. 남 변호사는 국회 국토위원회 보좌관들과 친분이 있었고 변호사라 법률 자문도 가능해 영입했다라 그랬고, 이 정재창 씨, 그 위례 자산관리의 대주주로 있으면서 위례 신도시 개발할 때 유동규 씨한테 3억을 줬다라고 하면서 그 사진을 찍어놨던 사람이죠. 이 사진을 흔들면서 이제 화천대유를 흔들었던 사람인데, 그도 이강길 씨와 인연이 있습니다. 이강길 씨는 그에 대해서, 정재창 씨는 이 양반이 이제 대장동 땅을 사려고 처음에 할 때 그 돈을 부산저축은행 2000 몇 년입니까? 그 난리 쳤던 12년에 저축은행 사건이 일으켰던 부산저축은행에서 빌려오는데, 부산저축은행에서 소개를 해 만났고, 그는 등기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일종의 자문 용역이었다라고 하고, 근데 이 정재창 씨는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개발이 지체되면서 위례에 먼저 뛰어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알선해준 조모 씨에 대해서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 장의 친척인 조 씨를 자문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가 운영하는 업체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 대행 명목으로 용역비를 줬다. 그러나 그 돈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알선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조 씨는 불법 대출 알선 명목으로 10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이 돼서 2015년 수원지검 수사 때 걸려서 징역 2년 6월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광길 씨는 이 조 씨에 대해서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가 조현성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 천화동인 6호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 자기가 대장동 하려고 했던 그 멤버들이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에 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광길 씨 이걸 밝힌 사실 이광길 씨가 얘기가 나오면 이제 이 대장동 개발의 전모는 다 나오죠. 이광길 씨는 2010년 중반부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자기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배제되기 시작했다. 인허가 같은 대관 로비 업무를 맡았던 정영학 자문단들이 내 사업을 가져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다른 자료를 보니까 정재창과 정영학 씨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2009년도에 판교 AMC를 만들었대요. 공동대표를 했다면. 제가 판교 AMC가 대장 AMC가 같은 걸로 봤는데 다른 거네요. 대장 AMC는 이광길 씨가 한 거고 판교 AMC는 이광길 씨한테 자문역으로 갔던 또 거기에 멤버였던 정재창, 정영학 씨가 따로 만든 법인이네요. 근데 이거는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재창 씨는 대장동 사업에서 철수하고 하게 되는데 그때 뭔지 잘 모르지만 정영학과 정재창 씨 사이에 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2019년 정재창 씨는 이 남욱한테 60억을 받고 정재창 씨한테도 60억을 받는데 30억 더 내놓으라 90억 받아야 된다라고 정영학 씨는 요구해서 현재 소송을 하고 있죠. 네. 누차 말씀드렸던 이 사건 돈 따라가면 진실이 나옵니다. 네. 이광길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09년 10년에 이제 C7 세워갖고 남욱시가 움직여서 많은 대장동 땅의 32%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토지를 상당수 확보하고 공공기여 방안을 추가해도 성남시에서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시의 민관 공동개발을 하자는 제안도 먼저 했다. 네. 이때는 계속 LH로 간다 그랬었죠. 근데 2010년에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2009년에는 하여간 안 된 겁니다. 근데 그 무렵 이광길이 하면 절대 이 사업 못한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주민 제한 사업의 경우 대출을 해준 은행권과 토지주들이 모여 구성한 추진위원회의 힘이 가장 세다. 결국 내가 계속 대표로 있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2010년 11월 자문단 중 한 명이었던 조 씨에게 C7 주식을 넘겼고 그것이 남욱 씨한테 넘어가서 그가 실제 대표가 됐다 그럽니다. 2010년 6월달 선거에서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C7의 실세는 남욱 씨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때는 이재명 씨도 공공개발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리고 화천대유와 성남도계공의 민간 합작으로 이재명 씨가 공공개발한다 그러는데 민간 합작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 양반이 이걸 포기하게 되는 것도 자기는 민간 개발하고 싶었는데 이재명 씨가 당선되니까 안 된다고 봤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C7 대표를 남욱 씨가 한 이후로부터는 유동규와 어떻게 연결됐는지 민간 합작으로 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이광길 씨는 민간 개발 추진 땐 대관 업무를 맡았던 이들이 성남도계공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져간 개발이 되고 말았다. 사실은 이러한 계약은 2010년 자기가 했던 건데 이거를 갖고 가서 민간 개발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니 민관 합작으로 해서 사실상 민간 개발이 만들어 버렸으니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채널A가 이 C7이 정영학 남욱과 맺었던 자문계약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영학 씨는 재무 담당, 남욱 씨는 법률 담당인데 그때 정재창 씨는 사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재창 씨가 상당히 궁금한 인물이었는데 이제 위례했던 양반, 그리고 이제 돈을 달라고 했던 양반인데 조금씩 드러납니다. 자, 이렇게 이제 C7을 이끌었던
이광길 씨는 민간 개발을 했는데 그게 브레이크가 걸린 거는 2010년 6월달 선거에서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이 되고 자기를 선거에 도왔던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하죠. 그가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유동규가 본부장이 되면서 유동규와 대화해야 하는 묘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업 전반적인 것들을 관여하거나, 그리고 대장동 사업은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걸로 돼서 포기했는데 그 다음에 민관합작으로 바뀌더니 그대로 말만 민관이지 사실 민간이 하는 걸로 가더라. 그리고 자기를 배제한 그 자문위원들이 해쳐 모여해서 다 가버렸다. 남욱은 천화동인 사고에 참여했고 정영학은 천화동인 5의 실소유자였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대장동 사건은 점점 그 전모가 드러납니다. 같이 지켜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